이 어나더 레벨들은 떡볶이 집이든 서점이든 뭐 동호회든 어딜 가든 뭔가 사건이 생겨.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인생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관계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 그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선 내 안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걸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전에는 저 사람이 누구고 저 사람 마음이 뭐고 내가 누구고 내 마음이 뭐고 이게 아니라고 판단해요. 이걸 조금 더 확장 연결하면 어떤 개념까지 되냐면 여러분도 여태까지 계속 평생 진짜 100% 그렇게 믿고 살아오셨을 거예요. 당신이 남자인데 저기 여자분이 있어. 근데 저 여자가 당신이 볼 때 저 여자가 너무 가치가 높고 너무 잘 나가고 너무 대단한 여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저 여자의 능력치가 높아. 관계적인 능력치가 높아. 또는 사회적 가치가 높아. 그래서 근데 나는 사회적 가치와 능력치가 높지 않아. 아, 그래서 힘들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가치를 높이지 않으면 저 여자를 내가 꼬시고 나를 사랑하게 만들기 힘들겠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100%. 왜냐? 앞서고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이냐, 저 사람의 생각이냐가 이 사귀는 데의 결정적 핵심 포인트라 생각하고 내가 누구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 저 이성이 어떤 가치와 능력을 가졌고 내가 어떤 능력과 가치를 가졌냐와 무관하게 서로가 어떤 가치 능력적인 어떤 기울기가 있든 관계없이 저 사람과 나가 접촉돼서 일어나는 이 반응이 어떤지를 잘 파악하고 이 반응을 컨트롤하는 능력치가 높은 사람이 이 관계를 지배합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내 쌍에 많이 돌아가는 그 이야기가 그래서 맞는 얘기다. 좀 더 관계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관계를 지배한다. 이게 당연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관계는 관계 스포츠다. 축구와 같은 관계 스포츠다. 축구는 순발력, 체력, 동체 시력, 힘, 파워 뭐 이런 것들이 좋으면 좋을수록 축구를 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즉 이쁘고 몸매 좋고 직업이 좋고 말도 잘하고 재밌고 성격 좋고 이런 것들이 누군가와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인기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데 유리한 자원이 될 수 있긴 하지만 달리기 잘하고 힘이 좋다고 해서 그게 축구는 아니잖아요. 축구는 뭘 잘해 축구를 잘한다? 축구를 잘해야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관계는 이쁘면 관계 잘하고 돈이 많으면 관계를 잘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관계를 잘해요. 그래서 그 관계 능력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호도되어 있다. 잘못 착각되어 있다. 저 사람의 가치와 나란 사람의 가치, 이 가치가 내가 더 높고 그래야만 내가 관계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과 내가 접촉됐을 때 일어나는 관계 반응의 현상을 내가 잘 판단하고 그 현상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즉 그게 바로 관계 실력이라는 거고, 그것이 뛰어나면 누군가의 관계성에서 내가 좀 더 지배적이고 강하고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로 계속 흐르는 이런 반응 판단의 선구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이렇게 시간 들이고 공 들여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잘나면 관계 잘하는 거 뭐하러 우리 이런 공부해요? 그냥 성형수술하고 운동하고 그냥 돈 벌고, 에? 아니 그래야지 뭐하러 이런 공부를 뭐하러 배우냐고. 근데 상명하게도 그냥 증거들이 있잖아요. 저기 샘플로 계시잖아요. 상명하게 다 있어. 대한민국 최고 학벌, 최고 직업, 나름대로 존예, 심지어 논리적이고 말도 잘하고 다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 과인관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잘하긴 개뿔. 잘하긴 개뿔. 그래서 제가 맨날 놀리잖아요. 아니 그 외모로 왜 그래? 맨날 내가 놀리잖아. 그 외모로 왜 그러는데 진짜. 나랑 바꾸자. 나 좀 이거 얼굴 좀 이렇게 돌려갖고 어? 맨날 이렇게
남자들은 원래 자기가 샤워할 때 되게 약간 멋있게 느껴지는 거에서 제가 운동하고 난 다음에 샤워 딱 하고 난 다음에 딱 나오면서 아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지원아, 아빠 잘생겼어? 막 지원이가 팩폭해. 아니 못생겼어. 아니 못생겼어. 내가 내곡동 섹시남 여기 있어요. 막 장난삼아 노래 불러서 만나면 아빠 안 섹시해. 응? 제발 인생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나랑 그 외모를 좀 바꾸자니까. 어? 아니 그 외모 갖고 도대체 왜 이렇게 외모 낭비를 이렇게 쓸고콜 진짜 쓸고콜 상회하게 쓸고콜 되게 많아 진짜. 그 반대로 얘기하면 그 외모로 그 대인 관계면 도대체 얼마나 문제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 내적 가치나 상대방 내적 가치보다도 중간에 이 접촉에서의 반응 현상, 이 반응 현상에서의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네티즌식으로 싸바싸 케바케이기 때문에 그게 드디어 나오게 되겠죠. 어떤 사람을 딱 만났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뭐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네. 아, 난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저런 걸 하네.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뭘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반응이라 했죠. 반응이라 그랬죠. 반응. 이해되셨죠? 반응이 있긴 있어야 판단을 하고 그걸 사용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떻게 반응을 확인을 하죠? 이게 계속 농담처럼 앞뒤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결국 자극을 일으켜서 반응을 끌어내야 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반응이 있어야 판단하고 사용한다 했잖아요. 그럼 반응은 어떻게 가지냐고요. 자극을 줘서 반응을 이끌어내야 판단할 거 아니야. 그때 여기서부터 판단을 할 수 없는 바보짓이 시작돼요.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만약 남자인데 저기 여자가 있어. 어떤 여자가 좋아. 저 여자를 꼬시고 싶어. 그럼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전화번호를 줄까? 어떻게 해야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뭐 이렇게 자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 지하철에 딱 서는 되게 이쁜 여자가 막 이렇게 책을 보고 있어. 너무 이뻐 해서 말을 해서 속으로 생각한 거야. 그래서 저기요, 아까부터 저쪽에서 봤는데 저기 호감이 있었는데 전화번호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자기 머릿속으로 자기 혼자 시뮬레이션 상상을 하는 거 말 걸기 전에. 남자들 겁이 되게 많거든. 그러면 그냥 남자의 머릿속에서 어떤 다음의 장면이 그러니까 저 전화번호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상상 속의 그녀가 뭐라면 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네, 안 돼요. 그럼 또 머릿속에서 시나리오 하나가 이렇게 뿌겨져. 뿡뿡뿡 하면서 왕왕왕왕왕. 아,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됐지? 그래서 다른 식으로 해야겠다. 혹시 뭐 남자친구 있으세요? 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예를 들어서 뭐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자기 머릿속 시나리오 생각하면 잠깐 저 잠깐이면 되는데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상상의 시나리오 하면 또 여자가 또 바빠요. 바빠요. 무슨 상상을 해도 나 뭐 남친이 있다, 바쁘다, 왜 그러시냐, 뭐 저리 가라, 계속 어떤 시나리오를 상상을 해도 계속 그 상상에서 어무러져. 아무리 상상의 시나리오를 100개를 만들어도 100개에서 계속 거절당해. 응? 아니, 남자분들 되게 공감 많이 할 거야. 무한 거절, 셀프로 무한 거절을 계속 당해. 그래서 그 타임 루프에 갇혀 계속. 그 말 거는 타임 루프에 갇혀서 계속 무한하게 고통을 받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생각해봐도 저렇게 생각해봐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여자가 전화번호를 줄 것 같은 정답을 못 찾겠는 거야. 아, 실제로 그러지 않았었어요? 도르마무. 맞네. 도르마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내가 이렇게 말을 걸면 저 여자가 전화번호를 준다. 어머, 그래요? 그럼 전화번호 드릴게. 이 시나리오가 안 나오는 거야. 이 시나리오가 안 나오는 거라고. 이 시나리오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고백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뭐가 접촉의 대시, 뭐가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려는 뭔가 같은 시도 이 자체가 없어. 그래서 정말 인생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 막 그런 거 있잖아. 맨날 오늘도 대구 가는 날이다. 대구 가서 상미와 동료들을 만나기로 했다. 근데 맨날 대구 가도 기차에 맨날 옆에 군인, 뭐 할머니, 아줌마만 앉았는데 이쁘장한 여자가 한 번쯤 앉았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그러려나 왠지 마음이 두근거린다. 뭐 이러다 딱 갔더니 표차관이 이쁜 여자가 거기 딱 앉아있는 거. 오호! 그럼 진짜 인생에 뭔 일이 생긴 거잖아. 근데 항상 여기까지만 아름답고 항상 끝에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그 이쁜 여자는 그냥 어디서 내렸다. 나는 대구에서 내렸다. 끝. 그냥 늘 이거야. 어서 오세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 영화에서 보면 막 이런 거 있잖아. 영화에서 보면 뭐 이렇게 한다. 그 홍상수 감독 영화에 보면 이런 거 있어. 이렇게 앉았는데 뭐 어디까지 내렸어? 저 앉겠습니다. 갑자기 혹시 누구시 아니세요? 저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무슨 영화 감독 아니세요? 저 알아보시네요. 뭐 이런 거로 생겨서 뭐 말을 걸고 그러다가 뭐 가방을 내려놓고 그래서 뭐 그 여자 뭐 찾아가고 뭐 수첩을 들고 찾아가고 썸을 타다가 그러다 술을 한 잔 마셨는데 거기서 뭔가 어떤 거 같아. 약간 뭐 이런 게 생기는 뭔가 진짜 막 쿵짝쿵짝 그래서 뭐가 생기는데 그거 보면서 이 대한민국 남자들은 1%의 공감도 느끼지 못해. 왜냐? 저건 영화일 뿐이야. 그 모든 장면을 볼 때마다 저건 영화일 뿐이야.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 어디 가서 여자가 있고 미녀가 있고 뭘 떨어뜨려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 저건 영화일 뿐이야. 아무 일도 안 생겨. 아무 일도 안 생긴다고. 근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공감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다 나랑 똑같은데 다들 영화만 저렇게 그냥 가상으로 저렇게 스토리가 있어야 되니까 저렇게 그냥 꾸며놓은 거다 이렇게 믿는데 아니라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길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 많이 생겨요. 특히 어떤 사람이 많이 생기냐? 아까 말씀드렸죠. 어나더 레벨 상위 포식자들, 남자 포식자들, 여자 포식자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보통 우리 옛날 이 꼰대들 우리 세대 때 표현으로 보면 자급자족 공산주의 원칙이라는데 이 사람들은 일평생 끊임없이 연애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누가 소개시켜주고 뭐 이런 형태가 거의 없어. 어딜 가서든 늘 끊임없이 자기 연애 상대를 자기가 자급자족해 이렇게 캐갖고 발굴해갖고 이렇게 해.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어디 가서도 열심히 막 작업하고 막 대시하고 들러붙고 막 전화번호 따고 막 이렇게 해서 사귀나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죠? 심하니?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여자들조차도 여자 카페 가면 여러분들은 남자 어디서 사세요? 어디서 만나나요? 뭐 동호회 활동해야 되나요? 소모임 어플 가입하면 남자 사귈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막 적고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얘네들은 자기 루틴만 생각하거든. 어딜 가서 어떤 사람이 있다가 살펴보다가 좋아하는 것 같고 뭐 이러면 자기가 고백을 하고 뭐 대시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 전혀 그런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발굴도 안 하고 꼬시지도 않아요. 그럼 뭐냐면 그냥 무슨 일이 생겨.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자든 남자든 이 어나더 레벨의 연애를 잘하는 고수들은 간단해. 그냥 그래서 원래 이걸 도화살이라고 표현해. 옛날식 표현으로. 이 도화살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보통 이제 관상에서 애잠이라고 하죠. 이렇게 여기 눈 밑에 이렇게 생기게 그럼 요거 봐라 요거 끼 있는데 하면서 이 도화살이라는 자체가 어디 가면 뭔 일이 자꾸 이렇게 인연적으로 엮이는 일들이 저절로 생기는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굴 막 꼬시면 잘 된다, 뭐 새끼가 넘친다, 막 이런 되지도 않은 소리가 아니고 뭘 넘쳐 무슨
뭐 에네르기파야, 뭐 새끼, 새끼, 뭐 이런 거냐, 그런 게 아니라고. 이 어나더 레벨들은 떡볶이 집이든 서점이든 뭐 동호회든 어딜 가든 뭔가 사건이 생겨. 사건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잘 뭔가 이렇게 엮이는 일이 생긴다고. 근데 이걸 이 영역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그게 뭐다?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는 뭔가를 이 사람이 한다고. 뭔가를 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무슨 일이 생겨. 맨날 무슨 일. 어딜 가서 누굴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 맨날 무슨 일이 항상 생겨요. 이게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이쪽은 바람 잘 날이 없는 게 아니라 한 점 바람도 없어. 저 방 안에 앉아 있으면 예를 들어서 외롭다. 세상에서 피하고 싶다. 한동안 혼자 지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혼자 지내고 있으면 아무도 연락 안 오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 그냥 절까지 집이 자체로 절간이 돼. 그냥 바로 득도가 돼. 아무 일도 생기지 않나 막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극과 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판단,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쪽으로 인생의 포지션을 바꿔야 되는 거야.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데서 바람 잘 날 없는 걸로, 아무런 사건적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영역에서 사건적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잡아서 뭔가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쪽에서 이쪽으로 하려면 당연히 어떤 문제 해결의 핵심 포인트 실마리를 바람잘 없이 늘 무슨 일이 생기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까를 들여다봐야 될 거예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인생에서 뭔 일이 생기는 그런 인생으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정론적으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정론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답이 없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자기 개발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하려는 그런 정론적 생각만 너무 갖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인관계는 대인관계로 풀어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명학은 그냥 대인관계는 대인관계로 풀어내려고 접근을 하고요. 그것과 별개로 그래도 내가 자기 개발을 해나가는 측면이 유리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기 개발은 자기 개발대로 개발하고 대인관계는 대인관계대로 공부 훈련할 뿐인 거예요. 자기 개발의 성공을 통해서 더 멋지고 나은 내가 돼서 그 결과로 대인관계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 문제를 고치고 더 잘난 내가 돼서 대인관계로 사랑받고 대인관계도 잘하게 되겠거니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시면 이거 하지는 못해요. 되게 냉정한 얘기예요. 그래서 전혀 이 자기 개발적 접근이 아닌 대인관계, 그 순수한 대인관계 그 자체로 접근하는 그 경로의 그 루트를 통해서 아무 일도 안 생기는 인생에서 어디 가도 어떤 일이 생기는 이런 부분으로 생겨야 될 때 이때 그게 대화적 상황이 되면 그때 쓰는 대화 테크닉을 연화라고 하고 그거 관련해서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황의 판단을 하는 건 측심이라고 합니다. 측량할 때, 이렇게 재본다 할 때, 측량할 때 쓰는 측자를 써서 마음 심자를 써서 측심이라고 하고 그걸 대화에서 쓰면 연화라고 합니다. 연화라는 건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연결할 때 연자와
대화할 때 화자를 써서 연결 대화를 줄임말이 연화예요. 옛날 고참들 연화가 무슨 개념이고 대략 어떤 식으로 쓰는 거라는 걸 개념도 배웠고 약간의 뭐 비유 사례, 모범 사례 예시를 통해서 테크닉도 옛날에 기본적으로는 배웠어요. 근데 써먹었냐고? 못 써먹었죠? 그러니까 왜 못 써먹었는지 이 근본 이유를 이해하는 게 테크닉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연화를 왜 못 썼을까요? 연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내가 매끄럽게 대화가 이어지도록 만들 수 있는 연결의 대화, 접속사의 대화 이런 개념인데 그러면 왜 못했을까요? 지금 말씀 비유로 이해를 해보자고요. 머피님이 길을 가는데 빨간색 오픈카를 탄 여자가 금발 미녀가 내려가고 민스커트를 입고 어떤 식당을 찾는데 거기 식당 아니냐고 물어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코코몽이라는 식당을 아냐고 물어본다고 쳐보자. 그래서 이 맵님이 드디어 연화를 쓸 수 있는 때가 왔다 해서 코코몽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쪽 집은 제가 잘 알죠. 하면서 이런 거 코코몽 말이죠. 이쪽으로 직진하셔서 50m 가셨다. 우회전하면 바로 거기 코코몽이 있습니다. 말을 연화를 딱 한 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냐? 오케이, 땡큐. 근데 차 몰고 붕 가버린 거야. 그래서 실컷 무슨 대화를 했는데 붕 하고 가버리는 거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 잘 가네. 차가 참 빠르네. 여기서 하고 차 참 잘 간다. 연화를 써서 그런가? 차가 참 빠르네.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또 눈물거리 훌거리 다 거짓말이야. 설명하고 온 거 다 거짓말이야. 연화 같은 거 써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고. 그냥 저기 가니까 오케이 땡큐 가버렸다고. 내 인생은 되는 일이 없는 거.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있지 않냐고.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연화가 뭔지를 사실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야. 그냥 영감함 왜 불렀디 이 집에 왜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 연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연하라는 건 측심이라는 상위 카테고리에 있는 여러 가지 하위 카테고리 중에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상위 카테고리가 측심, 이 반응적 상태에 대해 판단하는 걸 또는 상대 마음을 반응적으로 판단하는 걸, 마음을 측정하는 것, 반응의 마음적 부분을 측정하는 것, 이걸 줄여서 측심, 마음을 측정한다는 측심이라고 했는데 이런 측심이라는 상위 카테고리 아래 여러 가지 하위 카테고리가 있는데 내 어떤 반응을 유도하려는 나의 접촉 시도와 무관하게 정답이 따로 있고 결과가 따로 있고 그 사람의 생겨먹음과 그 사람의 판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건 있지 않을까. 우리 운명, 이거 상명에서는 이걸 되게 조금 하이 퀄리티한 영역으로 넘어가면 화선준리라고 해서 내 운명은 어떤 운명이야? 이 직업을 가져야 되나? 직장을 옮겨야 되나?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나 이렇게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나? 이 사업 진행할까 말까? 이런 되게 중요한 인생의 판단 선택에도 이걸 다 적용을 하는데 그래서 운이 되게 중요하다니까. 이런 반응을 확인하려는 뭔가가 없이 가만히 앉아갖고 그냥 이게 되나 안 되나? 마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의 생겨먹음이나 저 사람의 판단이나 저 사람의 요구사항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 정해져 있는 정답을 알려고 하는 그런 바보짓을 하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즉 인생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정답에 성공의 결과를 일으키려고 하는 채로 살아온 거죠.
내가 저 여자한테 이렇게 저렇게 말을 걸면 뭐 어떻게 썸이 생길 수 있다 또는 전화번호를 준다 이런 식의 일만 일으키려고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인생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관계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 그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이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이 내 말 걸었을 때 어떻게 나를 받아줄 거다 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말을 되나 저렇게 해야 말을 되나 아 그럼 되겠다 이런 식의 정답을 내가 먼저 도출시켜서 그걸 갖고 상대한테 접근하는 게 인생이 아니란 이해가 이미 있어요. 오히려 그 정답을 알기 위해서라도 어떤 시도를 해야 되고 그 반응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실된 결과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이해가 있다고. 그 정답의 값을 가지기 위한 사전의 단계인 반응가. 그 판단을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판단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개뿔이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계속 하루 종일 찾아보면서 이거 해봤자 뭐 여러분들 심리학 서적 같은 데서 이런 거 많이 보지만 여러 번 눈이 마주치면 호감이 있다는 표시가 전달이 되고 상대방이 그걸 보면 뭐 알 수 뭐 이런 얘기 되지도 않은 소리 많이 나오잖아. 맨 혼자 뭐 이상한 변태 같은 사람이 나한테 시선 폭력, 시선 강간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어디를 훑긴 감히 어디서 겸상을 하고 감히 무함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쓰면 이건 아무리 과학적인 거를 배워서 써도 그냥 오컬트야. 오컬트. 무슨 분신사바라고. 분신사바. 내가 이 테크닉을 쓰면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된다. 이런 테크닉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것이 가능할지를 판단하게 하는 반응값을 일으키는 테크닉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써야지만 어떤 반응이 생기고 그 반응을 봐야 내가 예상치는 아까 했죠. 좋은 반응, 싫은 반응, 무반응. 셋 중에 어느 반응은 나오니까 그 중에 좋은 반응이 나오면 아 되겠구나 확신할 수 있으니까 내가 또 다른 두 번째 측심을 해볼 수 있고 그 반응값 뽑고 또 세 번째 측심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벌써 세 가지 일이나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계속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하나를 쓰면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뭐 어떻게 쳐다보면 나를 매혹적으로 느끼고 내가 뭐 어떻게 물어보면 전화번호를 주고 어떻게 하면 나하고 사귀자고 이런 식의 정답의 값을 도출시키려고 하니 에? 무슨 일이 생기겠냐고.